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큰 전쟁 양상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제 두 달 뒤면 개전 2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데 비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폭탄 세례를 퍼붓는 등 공격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2024 공화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인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시작되는데 독주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고 있어 주목됩니다. 주영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흥미로운 보도 내용이 나왔네요. 네, 뉴욕 타임즈가 주말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목표 달성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제 겉으로는 뭐 물러섬이 없다는 것을 이제 공언하고 있지만 네. 물 밑에서는 휴전 협상에 열려 있다. 휴전 협상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푸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휴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네. 물밑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피셜하게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 물밑에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전쟁을 여기서 끝낼 수 있느냐?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건 현재 러시아 측이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영토를 그대로 러시아 영토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크레물린궁이 지난 9월부터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휴전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그 미국과 친하고 러시아와도 친한 우호 국가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얘기는 지금 러시아가 보유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땅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러시아 관료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푸틴 대통령은 정말 현재 위치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단 확보한 땅에서 1m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확보한 땅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전제가 보장되는 한에서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휴전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계속 미국 측에 또 서방 측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점령지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것만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 푸틴 대통령은 지금 자존심을 지켜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이제 공은 우크라이나 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네. 충분히 그 휴전을 위한 협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20살에서 60살 사이에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징집할 예정이라는 지금 소식까지 나왔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직은 물러설 뜻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최근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간에서 그 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만의 힘으로는 좀 버티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계속 뒤를 받쳐준다면 뭐 우크라이나는 계속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볼 때 여러 가지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밑에서 지난 9월 이후로 계속 지금 신호를 우리 이제 그만 전쟁 끝내자 하는 네.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전쟁터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한다고 사실 그 굉장히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지지부진해졌고요. 우크라이나 스스로도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대반격은 지금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 양민 학살 때문에 국제적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 끌고 갈 여력이 지금 희박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정황을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명분 문제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금 확보한 영토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명분을 원하는 거고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지 그렇죠.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돈바스를 비롯해서 동부와 남부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빼앗기고 지금 휴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뺏기는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뭘까? 이제 그런 점을 찾아내서 충족시켜 준다면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생각해 본다면 나토에 가입한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명분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달린 문제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휴전 얘기가 이제 오고 가면서 새해에는 과연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목이 되는데 그런데 가자 지구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어려운 모습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 지난 23일 토요일 가자 지구 남부로 이스라엘이 네. 폭격했고요. 정말 그 엄청난 규모의 융단 폭격으로 현지 언론들이 또 세계 통신사들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양민들이 좀 살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날인 24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6회공 동시에 200여 개 타깃을 상대로 집중 네. 공격을 정말. 퍼부어대서 네. 민간인들의 사망과 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민간인의 희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또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마스를 섬멸을 하자. 근데 미사일이 떨어지면 하마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주권 국가고 우리의 군사적 공격은 우리의 계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고요. 미국에서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관측을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축을 해버린 거죠. 특히 그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가지고 가자지구 융단 폭격에 나섰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도 양민학살의 배우다 하는 지금 비난을 지금 굉장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겉으로 말리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계속 공격할 수 있게 밀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입니다. 한국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스라엘 못지않게 미국도 국제적인 비호감 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정말 있습니다. 적합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더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지금 전쟁 상황인 거는 압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마저 이거 버린 거 아니냐 굉장히 크게 비난을 그렇죠. 받고 있어요. 가자지구 남부에 대해서 지금 그 공격을 했는데 네. 남부에 있던 민간인들이 전쟁 나고 이스라엘 공격이 심화되면서 북부와 다른 지역으로 다 피난 가서 옮겨가니까 네. 이스라엘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남부로 가라고 남부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남부로 가라는 거 보니까 남부는 안전한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부로 갔더니 네. 남부에다 그냥 대량 공격을 해버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민간인들이 이번에 죽고 다쳤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하마스 전사들도 민간인들과 함께 남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계산을 하고 남부에다가 융단 폭격을 가한 건데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희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제 그런 기만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은 정말 최악의 양아치 집단이다 하는 얘기까지 네. 지금 그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자 지구에 보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24 미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공화당 대선 경선 소식인데요. 네.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독주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복병이죠. 네.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선전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손절하고 있죠.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화당 후보들은 난장이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난장이들의 싸움처럼 보였는데 그랬었죠. 이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나친 극보수 스탠스. 사실
이분은 나이만 젊지 말하는 거 들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못지않게 아주 강성 극우 인사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보면 굉장히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선 행보에서 별다른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론 드센티스 같은 경우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요. 비벨 라마스와미도 억만장자 사업가로서 초반에 반짝 이 관심을 좀 얻는가 싶었는데 역시 가벼운 언행과 일관성 없는 행보 때문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키 헬리는 내년 1월 첫 경선 무대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아이오와에서 지금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4%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잡고 있어서 대단하네요. 예, 트럼프 캠프도 긴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선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인도계 여성입니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이고 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하나가 돼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특히 그 이분의 그 과거 이력을 보면 참 재미난 게 2016 공화당 경선에서 그 트럼프 후보의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반 트럼프 행보를 보였고요. 같은 소수계인 그때 그 쿠바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그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죠. 그때 마르코 루비오 후보를 지지했고 루비오가 사퇴한 후에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2016 대선 경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대편에 섰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온건 보수 성향으로 볼 수 있고 좀 상식적인 면모가 상대적으로 좀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시절에 행정가로서의 어떤 면모도 보였습니다. 네. 백인 우월주의자 총기 난사가 벌어지자 적극 대처했는데요. 2015년 주청사에서 남부연합 깃발을 내리면서 그 자신이 꼴통 극우 성향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굉장히 그 보수가 강한 그런 남부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지사를 지내면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의 어떤 총기 난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진면모를 과시했고 또 주지사 재임 시기에 보잉이 찰스턴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공장을 설립하게 함으로써 B787기 생산 라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트럼프 행보를 보였지만 막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자리를 제안하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 정책을 옹호하면서 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그 존재감이 뛰어나서 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누르고 사실상 국무장관급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갈수록 비호감 강도가 높아지니까 후반부에 들어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자리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물러날 때를 안다. 그래서 탁월한 정치 감각을 과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때 강력히 비판했어요. 이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그래서 온건 보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금 상승세 보이는 이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역시 돈입니다. 월가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을 비롯해서 월가의 유력 인사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바라지 않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데 일단 본선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선에 못 나가게 하는 게 목표고 그러려면 누군가를 밀어야 되는데 니키 헤일리가 제일 무난하고 뭔가 일을 해낼 것 같다. 그래서 월가의 많은 자금이 지금 니키 헤일리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좀 위협을 느껴서 그런지 네. 이 니키 헬리 전 대사에게 부통령 후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백인 남성 저소득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 인도계로서 유색인종, 또 젊은층 예, 상대적으로 강세가 있는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굉장히 보완제로서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그래서 부통령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1972년생이니까 이제 51살이고 예, 젊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최고의 부통령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키 헬리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즉
반트럼프 쪽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월가라든가 미국 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를 지금 지지해주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의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본인이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인 어떤 장래를 이어가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밑으로 수그리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도 뭐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이런 아주 강성 인사들은 니키 헤일리를 부통령으로 삼으면 나는 더 이상 트럼프 지지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성 트럼프 인사들도 니키 헤일리를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공화당 대선 경선 저 슈퍼볼보다 더 재밌을 거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